네, 유엔 안보리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0시 초강력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바짝 조임으로써 고통을 안겨주려는 데 방점이 찍힌 건데요. 역대급 제재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요청으로 막판 진통을 겪긴 했지만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제재안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센터장,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요. 문 센터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지금 57일 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당국자 설명으로는 유엔 설립 이후에 70년 이래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역대 북한을 향한 결의안에 비해서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예. 과거에 비해서. 예. 그것은 초반에 중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예. 또 막판에는 러시아가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네. 자국의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동을 거는 바람에 네.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결과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직후에 이 성명을 통해서 발표했듯이 국제사회가 단합되고 강력한 이 제재 결의를 적절하게 채택했다라고 평가했듯이 네. 이번 제재 결의안은 그동안의 대북 제재, 유엔의 대북 제재가 김정은 특히 북한 정권의 행동을 제지하는 데 실패했다. 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상태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예. 그 핵미사일의 위협이 예. 지역 안보와 국제 평화를 깨는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된다고 하는 점에서 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포함해서 모두가 일치되게 했는데 역시 핵심은 그렇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과거에는 무기로 제한됐지만 이번에는 모든 경제 분야의 제재, 금융을 포함해서 예. 이걸 제재함으로써 추가적인 핵실험 도발 네. 또 이 역량 강화를 막아내고 네. 근본적으로 김정은으로 하여금 뼈아픔을 느껴서 스스로 태도를 바꾸도록 예.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은 국제사회 전체가 어쨌든 북한을 위협 대상으로 좀 보고 제재하는 방안을 좀 모아낸 건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인지 좀 짚어줄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이 지금 북한으로서 좀 제재가 되는 부분인데요? 예, 과거에는 이제 무기 관련이라는 말들이 다 따라다녔는데 예. 이제 무기 관련 뭐 이런 거 없어지고 네. 좀 더 보편적으로 네. 일반 무역의 대상도 이를테면 석탄 같은 거는 예. 북한의 대외교역의 90%가 중국으로 하고 있고 중국의 무역의 50% 정도가 석탄인데 네. 그 석탄도 수출을 금지하도록 네. 물론 뭐 생계를 위한 목적은 단 예외는 뒀습니다만은 네네. 이런 물품 구체적인 특정 분야까지도 이제 제재를 하고 예. 그다음에 모든 화물을 검색합니다. 네. 근데 이제까지는 의심되는 화물을 검색했는데 조건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전체적인 캐치 올이라 그래서 예. 한 분야에 있어서 다 하라 이렇게 돼 있고 금융 부분도 북한에 있는 외국의 은행들 다 문 닫고 새로 네. 개설 못하고 예. 또 외국에 있는 북한 은행들 다 문 닫고 새로 개설 못하고 네. 그러니까 뭐 비대위 제재보다 더 엄할 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사치품도 더 강화됐고 네. 기관과 개인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사람과 단체가 또 지정이 됐고 예. 그러니까 북한의 자금줄 자체가 이제 위협을 받게 되고 예.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일단 뭐 무기 당장의 무기 부품 뭐 이런 것뿐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통치 자금 자체가 이제 메말라가는 네.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군데군데 약간의 이제 허점들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은 만약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까지도 이제 다 메워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 효과가 아무래도 바로 북한이 뭐 핵무기 개발을 뭐 그만두지는 않겠지만 예. 추가 핵실험하는 데는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제재가 아닌가.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북한이 지금 단거리 미사일을 수발 발사했다, 이런 속보가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북한이 지금 유엔 제재 결의안에 대한 어쨌든 좀 반발로 지금 보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도 특히 2013년의 경우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네. 유엔 안보리가 제재를 했고 네. 또 그 즈음에 한미연합연습이 진행이 됐어요. 예. 그때 북한이 각종 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네. 특히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정전협정의 백지화 선언을 하고 네.
남북 기본 합의서 불가침 합의 불이행 선언을 하면서 네. 당장 지금부터 전쟁에 돌입했다. 네. 이런 선포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서 평양에 있는 외교관, 서울에 있는 외교관 다 철수해라. 예,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외신 기자들이 서울로 다 모여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는데 아마 이번에도 북한은 자기 김정은의 잘못에 의해서 촉발된 이 위기 상황을 네. 마치 국제사회가 불법적으로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면서 예. 북한을 압살한다라고 하는 예. 그런 왜곡 선전으로 예. 내부 결속을 하고 강력한 반발을 표출하는데 네. 지금 방금 나왔듯이 저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예.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이 북한을 타격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강력한 반발 의지는 과시하면서도 네.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실질적인 위해는 예. 이 최소화하는 예, 예. 그런 형태의 도발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요, 저는 궁금한 게 이런 걸 시작으로 해서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도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좀 분명히 좀 염두에 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은 매우 크죠. 네네. 일단 사이버 테러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거고요. 항상 있는 거고요. NLL 침범이라든지 예. 또 DMZ에서의 총격전, 예. 이걸 특히 뭐 확성기 방송하고 있으니까 확성기를 겨냥해서 한다든지. 예, 또 뭐 그 저런 단거리뿐 아니라 네. 잠수함 발사 미사일 또 네네. 시험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저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그냥 훈련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나머지는 우리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이기 때문에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되는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우리가 또 전단 살포 같은 것도 기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 전단을 살포하면 아마 그걸 지난번처럼 고사총으로 쏜다든지 해서 예. 그 쏘니까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연천에 뭐 주민들이 혹시 그렇죠. 다칠 수도 있고 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네. 하여튼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그에 대비하는 태세를 갖춰야 되겠죠. 지금 보면은 어쨌든 뭐 다시 유엔 그 제재 관련해서 다시 돌아가서 얘기를 나눠보면요. 지금 북한의 전방위적으로 자감줄을 끊겠다 이런 그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보면은 과거에도 사실은 방코델타 아시아라든지 뭐 은행 뭐 이렇게 제재했던 거랑은 비교도 안 되는 지금 수준이지 않습니까?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 지금 버텨낼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이라면? 예,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이 됐고 아마 미국을 포함해서 이 유엔 회원국들이 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0일 이내에 유엔에 보고를 하고 네.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북한이 과연 언제까지 이걸 버텨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예, 예. 제 생각으로는 우리 홍 박사님께서 아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번 제재 결의안에는 여러 가지 그 피해 나갈 구멍들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광물 수출을 제한은 했지만 네. 민생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북한 주민들이 살 수 있게끔 해준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다음에 인력 송출도 막으려고 했지만은 중국의 반대로 예. 인력 송출을 막지 못했거든요. 네네. 그것도 상당한 돈줄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 외에 마지막 러시아가 목리를 부리면서 요구했던 것이 북한의 민항기가 네. 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기름이 부족할 경우 항공료를 급유해 줄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어요. 그러면은 북한에서 러시아 왔다가 다시 되돌아갈 때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제 대개 북한의 민항기의 항로를 보면 네. 모스크바를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것이 있고 네. 또 블라디보스톡이라든지 특히 러시아 쪽으로 향하는 그 비행기들이 비교적 많아요. 예. 물론 중국도 있지만은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결국은 해외로 인력을 송출하고 네. 또 기름을 넣는다 그러면서 뭐 거기에서 뭔가 부당한 조치를 취할 여지가 그렇죠. 또 있을 수도 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는 만약에 북한 항공기에 의심되는 화물이 적재돼 있다면 그것은 영공 통과조차도 불가능하게 막았는데 네. 기름을 넣어줄 수 있게 만드니까 네. 이게 뭔가 상충되는 부분도 예,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북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안보리 결의안을 보면서 네. 여기서 무언가 허점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보면서 예. 중국이나 러시아와 함께 물 밑으로 하든지 네. 아니면 스스로 그런 것들을 피해 나갈 네. 여지를 이제 만들려고 할 것이고 네. 이란과는 좀 다른 점이 네. 이란은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네. 또 이란 국민들이 자본주의 또 자유민주주의에 어느 정도 경험을 했던 그렇죠. 그런 국민들이지만 북한은 이제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기 완전히 때문에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서 김정은이가 유엔의 제재만으로 예. 입장을 바꾸거나 핵을 포기하거나 아마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네.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 김정은의 태도 변화, 핵 포기를 유도하는 과정에는 네. 유엔 안보리 결의뿐만 아니라 양자 차원의 제재, 네. 기타 가용한 모든 수단들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예. 그런 노력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가 끝이 아니다. 그 이상도 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고민을 해볼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특히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특정 단체와 개인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12개 북한 단체와 개인 16명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기관이고 어떤 인물인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제재 한계 하나 말씀드리고 이거 네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한계가 기본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하는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예. 일단 중국이나 러시아가 안 지켰다. 네. 아예 그냥 무시해버린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아무 손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유엔군이 가서 중국한테 어떻게 뭐 제재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한계가 네.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 도덕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은 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찬성표 던지고 왜 안 지키냐? 네. 우리도 항의할 수 있고 미국도 항의할 수 있고 해서 국제적으로 참 신이 없는 나라다 이렇게 네.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걸로 제재를 또 받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석유 같아요. 석유를 만약 일체 중국이 북한한테 안 준다. 그럼 이건 대단한데 네. 석유 중에서도 항공유하고 로켓 엔진만 네. 그게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전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중국. 그렇죠. 이제 네네. 러시아에서도 중유를 들여온다거든요. 예. 그것도 이렇게 정유해서 쓸 수도 있고 네네. 하니까 근본적으로 이걸로 항복한다 이건 힘들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란하고의 차이가 네. 이란이나 리비아나 이렇게 제재가 그래도 성과를 좀 보인 데는 네. 자원을 엄청나게 갖고 있어서 제재만 풀어주면 수출해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네. 북한은 제재 풀어줘도 수출할 거리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재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안간힘을 쓰는 요인이 훨씬 적은 거죠. 네. 그래서 자력갱생하겠다 그래서 경제 체제 자체가 네. 외국에 의존하는 우리처럼 대여 의존도가 뭐 100%나 되고 그러니까 수입 더하기 수출하면은 GDP의 100% 넘습니다. 네. 북한은 뭐 거의 희미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제재다. 이런 데 네.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새로 이제 뭐 추가된 사람들 보면 뭐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또 리만건 군수 그 공업부장 네. 남천강 무역 대표 뭐 단천 상업은행 조선광학개발은행 해가지고 뭐 16명 추가했고 예. 기관들이 오히려 더 아주 그 우리가 잘 아는 기관들이 있었는데 노동당 39호실 네. 이 김정은의 비자금을 총관리하는 이게 지정된 게 참 의미가 깊고요. 예. 그다음에 대남 도발 139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소니사 해킹 뭐 다 하는 정찰 총국 예. 이것도 돼 있고 예. 그다음에 노동당 군수공업부 국방과학원 대동신용은행 이렇게 해서 많은 기관이나 개인들이 또 새로 지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효과가 이제 기대가 되는데 예. 단지 이제 뭐 김영철이 여기 개인에 보면 김영철이가 있는데 네. 이 김영철은 정찰총국장 김영철이 아니라 다른 인물인가요? 다른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정찰총국장은 빠져 있고요. 네. 뭐 김여정이나 김정은이도 지금 빠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요. 김정은, 김여정이 빠졌다고 하는데 김여정 같은 경우는 그 당 서기실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돼서 원래는 제재 대상에 처음으로 김씨 일가 중에 처음 오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빠졌을까요, 이번에는? 빠졌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추정해 볼 때 첫째는 중국이 반대했을 가능성입니다. 중국은 근본적으로 이 제재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네. 이 제재가 김정은 정권을 흔들어서 만약에 무너지는 상황까지 이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기 네. 때문에 결국 북한 내에서 김씨 로얄 패밀리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정권을 부담되겠군요. 흔드는 예.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또 한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본다면 역시 김여정이가 서기실 뭐 실장이다 그렇게 해서 서기실에서 김정은의 돈줄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이 있습니다만 네. 아마도 김여정을 직접 제재 리스트에 올릴 만한 네. 그런 근거 자료가 아마 불충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근거 자료가 불충분한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집어넣을 수가 없는 네. 또 여기 김영철 금방 얘기가 죄송합니다. 금방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정찰총국장이었던 김영철 네. 정찰총국은 들어갔는데 그 김영철 지금 네. 통전부장으로 임명된 김영철은 빠졌단 말이죠. 네. 왜 빠졌을까? 네. 저는 그래서 김영철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아마 빠진 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김영철이가
그런 증거 자료들을 어떻게 보면 주도 면밀할 수도 있죠. 아, 예. 자기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리스트에 올라가 버리면 네. 결국 손발이 묶이게 되고 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고 예. 이제까지 해왔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나 유엔 제재 리스트에서는 혹시 빠졌을는지 모르지만 네. 지금 미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을 발효시키고 있고 예. 지금 바로 미 재무부에서 제재 관련된 조치를 발표했거든요. 네. 그런 대상에서도 완전히 미꾸라지 같이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아까처럼 유엔 제재라는 그 북한에 대한 전체적인 제재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 기관과 개인에 대한 제재라면 어떤 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개인의 어떤 신변을 어떻게 좀 제한하는 건지 어떤 형태로 제한을 하는 건지요. 개인의 그 해외 자산 다 동결시키고요. 예, 예. 여행을 금지시킵니다. 네네. 유엔 회원국에 여행을 못하니까 북한 내에서만 꼼짝없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거꾸로 보면 남북 간의 대화가 된다든지 뭐 하면 그 옛날에 김양건이가 통전부장이잖아요. 네. 김양건이 서울에 몇 번 왔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그 서로 대화도 되고 그러는 건데 예. 이 김영철을 아예 이 제재 대상으로 하면 외국에 나가질 못하니까 네네. 접촉도 어려워지는 네. 거예요.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거니까 되겠군요.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를테면 김정은이를 만약 제재 대상을 했다. 예. 김정은이가 뭐 한 1년이나 6개월 지나서 예. 중국을 가야 되겠다. 네네. 못 가는 거죠. 네. 중국이 유엔 회원 보니까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북중 관계에 그래도 대화를 할 때는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측면의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요. 아까 전에 그 홍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과 러시아 구멍일 수도 있다. 그 사람들이 뭐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에서 동의표를 던져놓고도 신의를 안 지킬 정도까지 할까도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이제 과거에 있었던 제재 결의안 채택 과정 또 이행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들이 네. 사실은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있지요. 예.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어쨌든 북한이라고 하는 전략적 자산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은 사실인데 예. 아마 이번에 중국이 러시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미국과 그 의견을 같이 해서 제재 결의안에 동의를 했고 예. 중요한 것은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 네. 오다웨이도 대한민국에 와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동의하고 채택이 된다면 치밀하고 네. 성실하게 이행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네. 지금 보면 단동이라든지 일대에서 네. 대북 송금을 금지하고 예. 석탄 수입을 중단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지금 보여지고는 예, 있어요. 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와 달라진 점이 이겁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이 상임이사국이고 네. 이 강대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거나 또는 비켜가는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미국이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고 행정부에다가 세컨더리 보이콧을 시행하기 위한 그런 그 조항들을 마련해 놨어요. 예. 그래서 미 행정부가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소극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네. 중국, 러시아 정부를 직접 제재할 수는 없으나 네. 관련 기업들은 제재가 가능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자기들에게 올 국제적인 비난, 네. 국제적인 영향력 감소, 네. 그다음에 미국으로부터 올 제재 예. 그런 것들을 감수해 가면서까지도 소극적인 행동으로 가겠느냐. 예. 특히 북한 핵미사일이 결과적으로 부메랑이 돼가지고 중국과 러시아에게 상당한 지금 위협과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과거와 같은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은 좀 낮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외교력 또 미국과의 함께 계속 이 유도해 나가는 네. 노력이 요구되는 거죠.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한 우리 외교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이 같은 제재에도 일정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당연히 영향은 있었겠죠. 네. 우리가 솔선수범하는 효과가 있었고 네. 우리가 아주 단호한 결기를 보여줬고 네.
우리가 먼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번에는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네네. 또 연이어서 일본과 미국도 일본은 아베 총리가 그 내각에서 이제 제재안을 발표했고 네. 미국은 아주 그 단기간 내에 네. 미 의회 사상 이례적으로 아주 단기간 내에 하원과 상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만장일치로 국내 제재법을 통과시켜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중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우리 정부가 이제 미국하고 사드 배치도 협의를 한 데다가 네. 미국 내 국내법으로 중국의 기관이나 그 기업들을 제재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들어가는 그것까지 딱 마련이 해서 네. 행정부에 위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거 자칫 머뭇거리다가는 미국이 진짜로 세컨더리 보이콧하면 심각하거든요. 이거는. 네, 네. 이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거래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 굉장히 이제 속보로 진행을 해서 네. 비록 총체적인 기간은 57일이지만 막판에 보면 좀 서둘러서 중국이 동참을 한 셈이죠. 네. 그러니까 그 시발점은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이제 중단한 것이 이제 네. 시발점이 됐고 네. 일종의 동력제가 됐다 이렇게 보이죠. 네. 한편으로는요, 지금 뭐 계속 그 밑에 하단으로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 군이 지금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추가 동향을 계속 주시한다 이렇게 좀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 그 결의에 반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요 이 상황에서 그 앞서서 유엔 안보리 제재가 나오기 전에 김정은이요 미사일 생산 기지로 추정되는 공장을 좀 시찰한 것이다 이런 사진이 좀 공개가 됐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좀 의도적인 행보라고 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지금 이제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협의되는 과정에서도 네. 계속 주민들에게 국제사회가 북한의 주권을 침해해가면서 압살하려고 하고 있다. 예. 다시 말하면 김정은의 잘못으로 촉발된 현재 상황을 마치 외국이 잘못하는 것으로 특히 네. 미국과 대한민국을 겨냥을 해서 북한을 압살하려고 하는 것 같이 왜곡 선전선동을 하고 네. 그것을 김정은 중심의 체제 결속, 네. 내부 결속의 계기로 삼고 있어요. 네. 물론 5월 달에 있을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소위 70일 뭐 전투 또는 속도전 이런 것들을 내부 아주 결기를 다지면서 예. 특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특히 김정은이가 군 네. 부대를 시찰을 하고 네. 또 태성 기계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기계 공장이지 네. 결국은 이 북한이 그동안 거기서 스커드라든지 또는 이 중거리 미사일, 예. 각종의 미사일을 직접 생산한 생산 기지입니다. 예. 결국은 국제사회가 아무리 제재를 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껐떡없다. 네. 그리고 나의 의지를 꺾을 생각을 꿈에도 갖지 말라라고 네. 하는 것을 내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오늘 지금 10시를 기해서 저렇게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네.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한 강력한 반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네. 결국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이 이 지대함 또는 지대공 네. 이런 미사일들입니다. 네. 물론 지대지 미사일도 있습니다만 예. 결국은 이 한미 연합 연습을 앞두고 그렇죠. 미국의 주요 자산들, 예. 특히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자산들이 대한민국 이 바다로 전개되는 것을 다분히 염두에 둔 예. 그런 단호한 조치들을 과시하기 위한 네. 그러면서도 동시에 훈련 목적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지를 우리가 보고 지금 우리 군이 이 감시 태세를 강화하고 네. 대비 태세를 높이는 것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보면 앞으로 한미 훈련도 좀 남아있는 상황에서 남북 간의 강대강 대치가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해보면서요. 오늘 북한 관련 대답 나누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